life golden. Yeah, we're golden, baby girl, we're golden. They're about to see us shine, 'cause we're golden.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유전자와 우리 아이의 공부 머리에 관련된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서 좀 고민스러운데,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물론 오늘의 내용이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그냥 퍼센티지로 확률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개하는 이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오래 가르쳐 오다 보니까 좀 상류층의 아이들을 만나서 제 커리어를 좀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 상류층 아이들이라고 하면 거기서 좀 이질감이나 반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을 이렇게 떠받쳐 올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가 좀 알게 된 사실을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류층 부모님들을 보면 다들 학벌이 굉장히 좋으세요. 해외 유학파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국내 대학을 나오더라도 대부분 스카이 안에는 드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커리어를 이 정도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가운데 정도 선까지는 중산층 정도라고 보시면, 나머지 반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여유로운 분들이셨는데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상류층 부모님들은 그 분들의 부모님도 정말 그쪽으로 쭉 이어서 상류층의 어떤 생활을 쭉 이어서 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직업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래서 정말 이 집안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이어져 내려오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실감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벌들이 정말 좋으세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벌이 정말 좋으셨는데, 결국 학벌이 좋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거잖아요. 공부 쪽에 머리가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직업군들을 보더라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소위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일단 특징들이 좀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암기력이 정말 좋고, 그리고 꿈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네 번째 꿈이 되게 구체적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오늘 유전자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쪽이랑 좀 별개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일단 영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의 어순이 한글의 어순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빨리 익숙하게 될수록 영어에 말하는 속도가 점점 좋아지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이 자기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암기력이 엄청 좋으니까 단어도 굳이 숙제 같은 거, 저는 기본적으로 단어 외우는 숙제를 잘 안 내주는데,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단어들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공부의 노력을 그만큼 덜 기울여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서 얻는 것처럼 가지게 되는 그런 학습적인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지. 그리고 좀 전에 논리적이고 이해력이 좋다고 했는데, 어떤 중요한 문법을 꼭 설명해야 할 때 그 문법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문법을 쓰는 방법을, 그리고 쓰는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PP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생각해도 저도 꽤 고학년 될 때까지 이렇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한번 설명해주면 그냥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정말 말할 때 그거를 진짜 한 1, 2초 정지했다가 바로바로 적용시켜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력이 빠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좌절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그런 유전적인 부분이 크게 공부나 성공과 연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라왔는데, 막상 이 공부에 관련된 부분에 몸을 담고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여러 계층을 다 가르쳐 보는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제 여러 비교 대상이 많았다고 할까요? 특히 제 스스로는 관찰자 시점에서 보게 된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한두 명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좌절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머리가 좋고 공부 욕심도 정말 많고, 약간 이런 인성이나 아니면 어떤 성향 같은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여담으로 재밌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또 만들 텐데, 정말 학습적인 머리, 암기력 이런 거 정말 좋고 빠르고, 그 집중력도 엄청 좋아요. 예를 들면 자신의 집중력을 20% 30%만 발휘하고 이거를 길게 끄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숙제를 시키거나 공부를 시켜도 해갖고 길게 또 뭐 잔소리하고 길게 또 잔소리하고 길게 막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지금 주제의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이니까 뭐 뒹굴뒹굴 하기 싫으면 이렇게도 하죠. 근데 그 하는 타이밍이 오면 20이 아니고 100으로 바로 꽂혀요. 진짜 단시간 내에 후딱 끝내버리고 그냥 그만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경우든 하고 싶은 경우든 집중력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좌절에 대한 포인트인데, 자, 비교해보세요. 집중력이 좋죠, 암기력이 좋죠, 이해력이 좋죠,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갖춰진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할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게 빨리 자기 걸로 만들고 그 성취도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얼마나 빨리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내가 써야 하는 무기들이잖아요. 공부에 있어서 뭐 암기력 이런 거, 이해력 이런 것들, 집중력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정말 너무나 잘 갖추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유전자랑 꽤 연관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단점도 존재해요. 자존심도 무지막지하게 세고요, 지기도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부모님이 다루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꼭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특징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남자건 여자건 아이를, 이세를 낳을 때 어떤 유전적인 부분이 공부와 관련된 유전적인 부분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요. 이건 아마 아이들 오래 가르쳐 보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꽤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에게 뭐 도움이 되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떤 팁을 드리기보다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쪽의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애들 공부 못하는 게 당신 탓이래 뭐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대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학벌이 좋으신 그런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근데 너무 공부 잘하고 제가 말한 조건들을 가졌어요. 이해력 빠르고, 그리고 암기력 정말 좋고, 논리적이고, 집중력 좋고, 이 조건들을 다 가졌어요. 7살 여자아이였는데 너무 예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마지막에 드리냐면, 제가 말한 내용들이 100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저는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꽤 상당수, 퍼센티지로 말하기 좀 뭐하지만 뭐 70-80%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거 통계적으로, 그냥 제 경험에 통계적으로 제가 얻은 어떤 뭐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였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준비해봤고요.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